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낯선 타국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닌 끝없이 펼쳐진 침묵뿐이었다. 그들은 맨손으로 메마른 초원을 갈아엎고 흙에서 삶을 일궈 마을을 세웠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를 지켜왔다.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이라 부른다. 안녕하세요. 옛것을 담는 옛담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2025 국외보훈사적지 탐방, 오늘이 출국 날이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제 이주한 고려인 분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카메라에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 보시죠. 국가보훈부의 격려 속에 시작된 2025 국외보훈사적지 탐방. 카자흐스탄 땅을 밟을 준비를 하는 34명의 탐방 단원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에 오르게 되었을까? 사실 제가 역사를 잘 좀 멀리 하기도 하고 평소에 잘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래도 이게 뜻깊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저희가 밟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카자흐스탄을 매번 가다 보니까 점점 카자흐스탄에 대한 매력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제대로 된 저희가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더 카자흐스탄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정말로 선조님들이 처음 도착하셨던 그 땅에 간다는 생각이 엄청 두근거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 탐방이 아니고 역사 탐방, 고려인 분들을 알아가기 위한 탐방이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비행기를 기다리던 고려인 4세분을 우연히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네, 저는 신막심이라고 합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살아요. 원래는 유학하러 왔어요. 한국에 온 지 거의 3년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가지고 네. 살아는 거는 알고 있네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네. 이제 궁금한데 잘 몰라요. 그분들이 고려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카자흐스탄 사람이라고. 나이가 많은 한국 분들은 알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고려인들. 그들의 흔적을 찾아간다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우리는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가는 길에 고려인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탐방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6시간 30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했다. 현지 시각 밤 9시, 우리는 곧바로 버스를 타고 가이드님의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들으며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의 서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안녕하세요. 옛것을 담는 옛담입니다. 본격적인 2025 국외보훈사적지 탐방 첫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공식적인 첫 번째 일정은 우슈토베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알마티에서 우슈토베까지 약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다시 오늘 저녁에 돌아와야 해요. 그러니까 한 9시간 동안 오늘 버스를 타야 된다.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한번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 보시죠.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반겼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일정으로 분주히 준비를 마치고 우슈토베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카자흐스탄, 고대 튀르키어로 방랑한다는 뜻의 카자흐와 페르시아어로 땅을 의미하는 스탄이 결합되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약 272만 4,900km의 면적을 자랑하며 세계 9위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가이다. 우슈토베는 카자흐스탄 남동부 제티수주의 작은 도시이며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초기 정착지 중 하나이다. 우슈토베를 향해 한참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굉음이 들려왔다. 원인은 타이어 펑크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풍경이 그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우리는 셔터를 누르며 그 순간을 기록했고 뜻밖의 해프닝이 오히려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4시간) 반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우슈토베에 도착했다. 첫 번째 탐방지는 바로 우슈토베 역이었다. (193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열차가 강제 이주의 끝에서 멈춰선 곳. 그곳이 바로 이 역이었다. 도착 후 우리는 인근 고려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는 현지 고려인 협회 관계자와 고려일보 관계자분들이 함께했다. 간담회를 통해 이곳에 정착한 고려인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후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고려인 민가로 이렇게 황무지 같던 이 땅에도 세월이 흐르며 집이 세워지고 마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는 고려인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고려인 2세 바실리님의 집이었다. 초기 이주민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1960년대 이곳으로 이사해 직접 집을 지었다고 한다. 겉모습은 중앙아시아 가옥과 닮았지만 온돌방과 집안 곳곳의 생활 모습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행선지는 고려인 기념관이었다. 강제 이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세워진 이곳은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다시 문을 열었다. 이곳의 설립자인 고려인 2세 헬렌박 선교사님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고 한다. 교민을 비롯해 센터, 한인교회 등 다양한 곳에서 후원한 결과 지금의 모습이 갖춰졌다. 박환 교수님과 헬렌박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려인들이 이 땅까지 오게 된 여정과 정착 후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기념관 곳곳의 사진과 기록물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기념관 안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나를 포함한 탐방단원들은 미리 준비한 책을 한 권씩 기부하였다.
야외 전시에는 구들방 흙집, 전통 목욕탕, 닭장, 텃밭과 같은 생활 유물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 2~3명이 겨우 들어갈 크기의 좁은 토굴이었다. 초기 이주민들은 허허벌판에서 토굴을 파거나 창고, 마구간, 심지어 무덤을 개조해 생활했다고 한다. 의식주가 갖춰지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난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전시 관람 후 준비된 과일과 음료로 잠시 더위를 식혔다. 우슈토베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큰 언덕이라는 뜻의 바슈토베가 있다. 혹독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모래 언덕에 임시 거처를 만든 고려인들. 집을 지을 형편조차 되지 않아 맨손으로 토굴을 파고 살았다. 이후 마을이 형성되었고 바슈토베는 공동묘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200여 기의 고려인 묘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인 강제 이주 60주년인 1997년 이곳에 표지석이 세워졌다. 2012년에는 조형물과 기념비가, 2020년에는 양국 우호를 상징하는 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2022년 고려인 독립운동가 15인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설치되었다. 80여 년 전 그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갈 조국을 그리며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이들을 기리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우슈토베에서 일정을 마친 우리는 다시 알마티로 돌아왔다. 드넓은 초원이 멀어질수록 그들의 첫 발걸음이 남긴 울림이 내 마음에 더 가까워졌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네, 이렇게 우슈토베에서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잘 복귀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첫 정착 장소인 우슈토베를 좀 둘러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내에서 활동이 힘들어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힘들게 또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해서 내가 이제 원하지 않은 이 지역에 와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약간 착잡함,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 이러한 감정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민족의 정체성을 또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고려인들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이제 크즐오르다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이제 보온사적지 탐방을 계속 진행하는데요. 일단 오늘 푹 자고 내일 영상으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